장을 저렇게 먹자. 아홉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아홉 번째 물건을 보면은 과수원으로 2,929평입니다. 3,000평이 넘는 거죠. 여기 면적을 보게끔 되면은 1,855.7평이죠. 과수원입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죠? 9억 2천이죠. 근데 누가 얼마에 낙찰받았죠? 12억에. 12억에 낙찰받았죠. 그랬다가 미납했죠. 그럼 이 12억에 낙찰받은 사람은 술이 좀 취했어, 안 취했어?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나? 예? 왜 이런 일이 있나? 경매를 잘 이해하시는 분은 이것이 이해가 가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제가 봤더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얘 저기 뭐야 이 전원주택지 같은 걸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했더구만. 여기 삼진강이 내려다보는 야트막한 언덕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 주인한테다가 감정가가 9억인 거를 그 이제 저기 뭐야 4억을 갚아주고 5억이든지 6억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갚아주고 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이것을 15억 주고 판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 7억 주고 사갖고 15억에 팔게끔 되면 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 땅 주인하고 잘 알죠. 그러면 이거를 일부러 빚을 갚지 않아 갖고 여기서 채권자가 경매로 집어넣죠. 경매로 집어넣은 4억 3백 받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얼마에 입찰 들어가죠? 12억 5백 들어가죠. 그럼 12억 5백 들어가서 잔금을 내면 4억만 가져가죠. 나머지 8억 5천은 땅 주인한테 다시 주죠.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받아갖고 이거 경매로 사는 사람한테 주게끔 되면 땅 자체를 얼마를 주고 산다면 12억 5천 주고 산 걸로 하다 보니까 14억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2억 5천만 원만 내면 되죠. 무슨 얘기 이해가 하십니까? 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곳이 조금 외지거든요. 함양에. 다시 말하면 저기 강이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원주택지로 분양이 안 될 곳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포기했던 것 같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식으로 경매가 다시 그냥 그대로 진행된 거 걔네들이 사질 않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9억짜리를 우리가 사서 나중에 5년 후에 전원주택지로 팔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은 농지연금으로 사는 겁니다. 농지연금용으로. 농지연금이 좋아요? 주택연금이 좋아요? 좋은데요? 많이 받는 게 좋죠. 많이 받는 게 좋죠. 자, 그러면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이나 감정가의 90%에 의해서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연금 신청하는 몇 년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70살인데 90살까지만 주십시오. 10년만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주십시오. 여기에 따라서 연금이 얼마가 결정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나 감정가의 90%인데 제가 사실 그 다음 달에 농지를 강의한다 그랬죠. 그 연금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 농지연금 바뀐 걸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농지연금 신청하는 사람이 공시지가로 신청하면 공시지가의 100%를 가지고 감정해갖고 그걸 연금을 주고 나는 공시지가를 갖고 감정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한 가격의 90%를 갖고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9억 2,600이죠. 9억 2,600에 90%면 9981, 8억 1,000을 쳐가지고 연금을 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 3억까지 떨어지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4억 주고 산다 가정합시다. 4억 주고 샀는데 얼마로 평가해서 연금을 준다고? 8억. 9억. 9981에서 그러니까 90%니까 8억 아니에요. 그럼 나 실질적으로 내가 4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평가를 해서 연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박. 그러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야. 보면 그렇게 해놓고 5년이든지 6년이든지 연금 받다가 택지로 개발해서 팔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연금 받은 걸 갚아야 되죠. 네. 갚으려면 얼마로 갚으려면 년 2%입니다. 이자율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끔 되면, 자, 연금을 잠깐 얘기하고 가십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은, 일단은 농업인이 된 지 5년이 넘어야 되고, 65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 여사님이 65세가 됐고, 5년이 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연금 신청은 바로 해주냐 하면 안 해줍니다. 다시 이 농지를 가지고 2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최소. 그게 경매 물건. 아니, 일반 물건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30km 이내에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집이 하나 있죠? 여기 집이 있잖아요, 여기. 이 집 건물은 매각 지역이거든요. 건물 지도를 달라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놓은 가지고, 아까 너무 멀다 그랬잖아. 먼 거는 생각하지 말고 주민등록만 일로 옮겨놔. 옮겨놓고 2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를 감나무를 모종을 사다가 심어 놓으면은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감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감 농사를 짓는 걸로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2년 동안을. 거주 2년 해야 되더라고. 2년 거주에 이 농사는 5년. 그 낙찰 받은 게 2년을 줘야 되고 하기 전에 5년 전서부터 농업인은 됐었어야 돼요. 농업인 원부랑 작성해서 써서 내가 해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그 나이는 61세로 낮춰졌던데. 65세. 65세인데 61세까지 이제 낮춰준 걸로는 뭐 한 거니까 그건 뭐 어째 보면 뭐 그러면 60살에 받아서 저거 농사 2년 줬다고 그러면 65세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농지연금이 좋다는 것은 감정가의 90%를 주는데 농지는 감정가의 50%에 살 수 있어갖고 9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지. 건물을 50%에 사갖고 90%를 가지고 감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는 좋다 이런 얘기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가 있죠? 산소가 있죠. 산소. 네, 산소가 있네요. 산소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손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대중 정부의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여기 치료 청구를 할 수 있죠. 이거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좋고 주인이 없으면 무연고묘지죠. 무연고묘지는 없앨 수 있고 주인이 있을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살라고 하는 땅에 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거 제가 봤더니 상속을 받아가지고 토지만 가지고 누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건물 주인이나 누가
거기 지분받은 것을 협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공유물 분할로 해서 건물은 빼놓고 땅만 나오는데 건물이 옛날 주인의 건물이 돼 있고 옛날 땅 주인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을 받았으니까 건물은 아버지 이름으로 있는 거고 그 상속을 받은 땅에 대해서 그 받은 것이 보면 8분의 1이가 정면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법정지상권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 없는 건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인단하지 않고 구미시 안에 있는 거죠. 91평이죠. 감정가가 1,800밖에 안 돼요. 20만 원밖에 안 가는 구미시 땅의 대지의 시내 중심가에 20만 원씩밖에 안 가는 땅이 요새도 있어요? 없을 거. 글쎄요. 네? 있어요? 나는 감정사가 이거 뭐 한 공을 하나 빠뜨렸나? 뭐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자세히 봐도 1,800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샀으면 팔아야 되죠. 네. 건물은 매각처이기 때문에 건물 주인에게 지조 청구하면 되죠. 네. 그럼 건물 주인이 지조를 주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건물만 따로 경매를 내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죠. 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이 제가 이 땅을 자세히 봤거든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땅에 지속수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황 도로는 보게끔 되면 이렇게 어떻게 한다? 네. 가운데 가로지어서 대문 있고 2층 집이죠. 네. 자,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까지 넘어가 있죠. 여기 넘어가 있잖아요, 여기요. 넘어가 있네요. 여기 담장이 있고 넘어가 있잖아요, 여기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봤더니 어? 이 집이더라고요. 이 집. 옆집에 옆집.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런 경우에는 낙찰 받지 않습니까? 네. 낙찰 받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면 현황 측량부터 먼저 하세요. 현황 측량해서 뭐 담장이 뭐 여기 어디 있고 이렇게 있고 옆에 땅이 건물이 이렇게 우리 땅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이런 표시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있다 담장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사야 되죠? 아까 그 건물 주인이 사야 되죠. 건물 중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땅이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침범이 돼 있죠. 침범이 돼 있는 거 이건 누가 사야 되죠? 건물 주인이 사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잘라갖고 요거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이 건물은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죠. 그 남의 땅은 이 침범하고 있는 거 상관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을 어떻게 한다? 지조 청구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남의 땅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럴 때는 이거는 뭐야? 취득시간부터 우리 해서 땅을 뺏어 보는 겁니다. 이게 산인 것 같아요. 창, 무엇이든지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무엇이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서, 불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 서로 이게 우리다. 양패구사. 누가 이기죠? 다시 말을 말하면, 많이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자기가 여기를 취득하고 있으니까, 취득 시효를 먼저 주장할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네가 넘어갔을 때 건물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데 내가 이 법을 이용하면 취득시에서 땅을 뺏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 땅에 네가 침범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갈 수 있느냐 어떤 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OX 논리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800만원짜리가 서 하여튼 간에 1800원인데 아주 희한한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쓰임새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1800까지 소송되게 들어가고 아, 여기 보면 산거리 코너에 정면으로 보이는 땅이에요. 또 위치도 미치면 정말 지금 좋아 뒤에 산들이 없어. 집도 잘 진 건데, 이 정도는. 뒤에 산도 뒤 산도 내 거야. 내 정원이야. 뒤에 산. 근데 1800만원까지 필요로 아니 여기 뒤 산에 주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땅 주인이 써먹어요. 내 집 뒤에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주인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내 마당에 소나무가 등기부 등본상에 우리 조현 사장님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그 소나무가 조 사장님 거야. 마당에서 맨날 같이 내가 보는 사람 거야. 나는 따먹으면 되겠네. 그 옆에도 농사졌나봐. 비닐하우스 속에도 농사졌나봐. 네. 대기평 땅 가지고 전 물건 강의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또 우리 조 회장님도 광고만 또 한다고 그러고 아주 광고를 이쁘게 넣으셔가지고 실증 날 만한데 그냥 이렇게 돼 이거 이거 의사님 변해셨어요. 내가 이 광고를 다 읽었어. 자꾸 하다 보면 세뇌가 되는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팬으로 바뀌었어요. 머리를 쓰시고 잘 넣었어. 하여튼 수강 신청을 관심이 있는 분은 4444-2069로 문자 주시면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물건입니다. 평택시 현덕면. 평택시 현덕면 그럼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 그 미군 부대 있는 쪽에서 이게 다 일 놓고 할 것 같고 여기 현덕면을 개발한다 해서 땅을 꽤 많이 보러 다니고 그 당시에 2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일구 살아 다니던 동네였는데 이제는 하나가 더 붙었거든요. 제가 요 근래 한 1년에서 2년 이내에 평택시에서 옛날 건물에 있는 것을 70% 더 떨어져 갖고 낙찰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한 100여 건이 전부 다 70% 선에 떨어지면은 70%에서 80% 사이에 다 낙찰받아 가져갑니다. 낙찰받고 뒤처리 하는데도 시간이 1년 걸려도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지는 걸 기다려가지고선 이거 어떤다? 낙찰 못 받아. 지목이 답이 하나 있는데 이 답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한다고 그랬죠? 건축물 대장상 사용 승인일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없다는 얘기는 옛날 가옥대장을 건축물 관리장으로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가옥대장하고 건축물 관리장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가옥대장하고 건축물 관리장하고 다 다른 게 왜 뭐가 다른 거예요? 가옥대장은 19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 집을 지은 것은 그 일본에서 조선 시가지령에 의해서 집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이승만 정부에서 정권을 수립하고도 건축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축법을 만들기까지 64년도까지인가는 일본 천황의 조선 그 시가지령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가옥대장,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인데 가옥대장을 건축물 관리장으로 옮기다 보면은 가옥대장에 뭐 날짜 안 적혀 있을 때는 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45년에 지었다든지 49년에 지었다든지 이렇게 그 저기 뭐 건축물 관리장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 관리장이라 옛날에
가옥대장이 만들어졌던 것을 건축물 관리자는 옮겨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목장 도로가 돼 있죠. 근데 여기 감정평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도로 필지는 현황 폐도로 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가운데에 폐도로 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땅 주인이 폐도로는 어떤다? 불화를 해달라 그런다면 여기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불화를 받아서 전부 다 내가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건 싸게 받지는 않고 감정가에 의해서 불화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상한 도로가 있는데 현황 도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폐도로거든요. 그러니까 폐도로인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그런 국유지나 지방자치회장인데 폐도로인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땅 주인에게 수의 계약으로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불화를 한다. 말씀드렸죠? 그 돌을 잘라서도 살 수 있나요? 끝까지 다 안 사고. 그까지는 안 해주죠. 그 옆에 지역상 여기 옆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옆에 땅 주인한테 주는 거고 여기는 우리 땅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옆에 땅 주인한테만 줘갖고 우리 땅하고 합필해서 만들게끔 해주는 거죠. 열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양양군 대지 104평하고 전이 149평이거든요. 이 전이 149평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먼저 번에 추천했었거든요. 추천했더니 누군지 몰라서 질러서 받았죠. 질러서 받고서는 잔금 안 낸 겁니다. 낙찰을 받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되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필지가 3개가 나왔죠. 대지한 필지, 전한 필지, 그 다음에 도로죠.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이걸 먼저 번에 이걸 자세히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했는데, 다른 사람, 우리 수강생이 질른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개가 경매가 나왔죠. 근데 이게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가 전부 다가 여기가 뭐냐면 택지예요. 여기 다 집이 지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집이 다 지어져 있고 이 위쪽으로도 여기도 뭐야? 집이 다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한 나라에 있는 것을 개발업자가 여기다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게끔 해주고 개발업자가 여기 땅 주인에게 대지로 된 땅 주인에게 사용수납을 어떻게 한다?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팔다가 못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지금 개발업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개발업자가 이 도로를 팔았어 못 팔았어? 사용수납만 못 팔았죠.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이 도로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럼 우리는 팔 수 있는 거는 보면 334-2번지하고 1번지하고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지에 감정 가격을 보고 두 번지 가격만 사갖고 팔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전부 다를 감정이 됐죠. 도로까지 다 감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로까지 다 감정이 된 게 2억 4,200인데 2억 500 주고 사서 도로 빼고 팔아갖고 돈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에 감정평가사 들어가죠. 감정평가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가격이 있고 전에 대한 가격이 있죠. 두 개 합한 거에 뭐야? 49%, 70%, 그 도로는 빼놓고 그 가격에 70%에 팔 수 있다고 보고 그 가격에 내가 얼마를 사야 되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33평이나? 갖다가 질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갖다 질러 쌓는단 말이에요. 보면. 내가 뭘 가지고 팔아야 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질르기만 하면 다야.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집 다 돼 있죠, 이렇게. 예. 집 다 됐으면 이 개발업자가 이 주인들한테 사용수약 다 해준 땅 아니에요, 이거 도로. 이 도로 못 팔잖아요. 이거 다 팔아먹고 이거 남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도로까지 자기가 다 사갖고 질러서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지금. 누구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일은 아닌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동해안을 가려면 예전에는 이 강릉부터 먼저 갔죠. 성남부터 같이.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가면 약 240km예요. 230 몇 킬로가 돼요. 예. 근데 지금 서울에서부터 양양으로 가죠. 187km예요. 한 40km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 강릉으로 가지 않고 양양을 도착을 해요. 예. 그 양양에 보면 속초가 있지, 대포항 있지, 구치항 있지, 설악이 있지, 낙산 해수욕장 있지. 이쪽이 지금 그리고 여기 바닷가 말고도 어성전 있지, 이쪽으로 해갖고 이 양양의 이쪽이 숲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아요, 여기가. 그래갖고 지금 서울에서 적금 정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양양이라는 이쪽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지역이에요. 열세 번째 물건입니다. 제주도의 9분의 2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49%까지 떨어졌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떨어졌어. 대항력이 있으니까 떨어졌어. 대학력이 근데 대항력이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우리는 9분의 2 지분이죠? 대항력이 없어도 못 내보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대항력 있는 거 한 개도 겁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 경매로 해서 2억 8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나한테 와서 내 지분을 다시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주도 가서 입찰에 들어갔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은 제주도 무슨 거죠? 무슨 거기 있죠?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 에? 돔인가? 무슨 옥돔이나 하나 사가지고 오는 거야. 빈손으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옥돔이나 하나 사갖고 오는 거고. 그래서 비행기 값은 했다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감정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항력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들어갈 건 너무 많네. 제주도 갔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은 옥돔 사갖고 와. 예. 자기 것만 사갖고 와, 내 것도 사갖고 와. 교수님 것도 하나 상납을 해야 돼. 14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예요. 토지, 지분, 건물 전체 제가 해결해 주는 방법 여러 번 얘기했죠. 또 얘기해야지 알아, 안 해줘도 알아. 뭐 그냥 기억을 대담. 주시옵소서. 또 해주면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알아, 이제. 그러면 다 배우는 겁니다. 토지는 지분,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이거 이종실한테 특수경매 물건의 중에서 토지, 지분, 건물 매각 제외를
건물 전체 토지 지분을 해결할 줄 모르시는 분은 그분은 좀 공부를 좀 더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 정도 받아 스님한테 맡기는 거죠. 옥동사가 다가왔어.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이거하고 아까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둘 중에 둘이 들어가서 하나라도 낙찰을 받으면 옥돔을 다 가지고 나한테 같은 거 상납해야 되는 거야. 저분이 이거 좋더라고요. 이건 제가 보면 최소한도 이거 낙찰 받으면 5,000원 기본으로 남아. 열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춘천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온 거더라고요. 상속을 받아서 토지를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토지를 지분으로 갖고 있고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 하나가 빚을 지다 보니까 그것이 경매로 나온 것을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협상을 할 줄 알았더니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알았어 마음대로 할게 하고 어떡한다? 다 팔아서 어떡한다? 나누자고 한 겁니다. 건물이 상당히 쓸만하죠. 그렇죠? 8분의 1입니다. 다 박씨인데 혼자 정씨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박씨 거 누구 하나를 정씨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팔아 나누자 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보면 됩니다. 가족이 전부다 우리 한 사람들은 승이 나는 집이 괜찮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저 땅을 낙찰을 받았죠. 네. 땅을 낙찰 받았으니까 건물 주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하는 거죠. 철거와 지려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우습게 하는 게 뭐냐면은 8분의 1을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 여기에 지분권자가 똑똑했으면 그때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없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그러니까 일을 갈치로 막을 걸 뭘로 막아야 된다고 그러죠? 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루로 막아야 된다는 거 크게 벌리게끔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8분의 2를 뺏겨놓고 여기까지 놨다는 얘기는 법정지상권도 못하는 사람이고 공유자 우선 매수도 못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보험은 8분의 1 들어왔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결했었고 공유자 우선 해서 못했으면 얼마를 더 주고 사갖고 끝이 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못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법정지상권 주장도 못하는 사람이야. 아, 이거 광고가 또 나왔네. 주선생님, 우리 다음 달에 농지를 강의한다는데 농지 강의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죠? 네. 근데 주선생님 책도 있고 먼저 다 등록했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 막 쌍화 책 하나씩 갖고 와야 돼. 광고를 이쁘게 집어넣었어요. 아니, 이제 이 농지를 사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농지 사는 것이. 근데 농지법을 어기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농지는 살 때부터 법규가 엄격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도 엄격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팔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사는 사람이 농지증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전부 다 농지된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 때도 알아야 되고,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농지법을 알아야 되고, 팔으려고 해도 알아야 되고, 세금을 내려고 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농지는. 천아 씨, 천아같이 이쁜 사람은 돈 한 개도 안 내도 그냥 와서 공짜로 듣게 해요. 이쁜 사람 어머 이쁜 사람 왔구나. 그러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안 입은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겠네요. 16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세대가 101호하고 102호하고 두 개가 나왔거든요. 1층에. 근데 2분의 1씩 지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보면 101호 따로 경매, 102호 따로 경매로 진행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101호하고 102호를 같이 경매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요 사이 보면은 마포 정도쯤에 있는 다세도 좀 불티나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101호하고 102호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2분의 1,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101호 2분의 1 지분 따로 경매, 102호 따로 해야 되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101호하고 102호를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같이 낙찰 받아서 두 개를 다 같이 살으라는 얘기야. 뭐야? 마누라는 이쪽에 살고 102호에 살고 남편은 101호에 살으라는 얘기 뭐야? 뭔가. 하여튼 같이 그렇게 어떻다? 경매가 진행이 지금 됐더라. 두 개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저기 그 조여사님하고 저기 우리 그 저기 한 분하고 둘이서 같이 공으로 들어가서 두 개를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두 채를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등기 이전을 할 때, 잔금 내고 등기 이전을 할 때, 분할해서 등기를 해버리고, 같이 입찰은 둘이서 같이 하고. 누구나 있다는 대단하고 주인이 한 주인이면 17번째 물건은 10번 쉬었다 하겠습니다.